몇 가지 그 원문에 충실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방금 보여드린 그 동영상은 실은 저희가 제작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역구 돌다 보니까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닌 거고 62년도에 캐나다의 정치인이죠. 사회민주주의자였던 토미 더글라스라는 정치인이 의회에서 한 연설을 애니메이션으로 꾸민 겁니다. 저는 저 영상을 처음 접하면서 우리 정치가 바로 우리 쥐들의 나라에 아직도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저는 고양이들이 아니면 고양이의 탈을 쓴 이런 정치인들이 여전히 판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끝장내는 게 저는 이번 19대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우리가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갈 때 돌이 떨어져서 청동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돌을 쓰는 것보다 청동기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훨씬 더 유용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돌은 무한정 있지만 청동기 시대로 진화했습니다.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낡은 정치인들이 제가 물론 잘잘못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뭐 크게 흠집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도 제가 속한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장장 당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전현직 의원님들도 제가 볼 때 무슨 큰 흠결이 있어서 제가 나온 게 아니고 또 그분들 제가 이기려고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유권자들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에 과연 신윤관과 과거의 구정치인들 어느 누가 적합하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건 제가 표현하듯이 아래로부터의 시민 정치를 원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서민 정치인을 찾고 있습니다. 역대 18대 그 이전에 수많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민을 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듯이 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쥐구멍을 넓히는 일밖에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사, 변호사가 정치하던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정말 지역 주민과 함께 훈련되어 온 정치인이 누구인지 저는 우리 지역 상록골에서 선택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제가 감히 시민정치의 적임자라고 자부하면서 이번 총선에 나섰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4년 18대 기간 동안 기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민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18대 국회의원들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난 임기 동안 평균 한 3억 정도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정몽주 의원을 빼고더라도 18대 여야 전체 의원의 평균 재산이 26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자연 이러한 정치인들이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당의 이름을, 당의 형식을 바꾼다고 그래서 서민정치, 시민정치, 희망정치를 할 수 있으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서민과 어울렸던 신윤관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시민이 원하는 정치로 저희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자료에 있는 걸 제가 구구절절히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자료에 보듯이 공약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국내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를 바꿔보려고 도입을 했고 거기에 전국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일구는 조직국장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도 바꿔서 이제 총선, 대선에 나오는 단체장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이 정책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경쟁 후보나 나오시는 후보들의 정책을 보니까 실은 정책이 아니라 임기 중에 있는 행정계획을 옮겨놓은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굳이 그건 정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중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수립되어져 있고 수립되어져 가고 있는 행정계획, 또 추진되고 있는 행정계획을 제가 좀 더 시민의 입장이 대변될 수 있도록 정계에 진출한다면, 국회의원이 된다면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충실하게 전달하고
반대로 정치인의 역할은 그 행정계획을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소상히 설명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약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공약이 저는 신안산성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상당한 행정 절차상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역사의 위치나 역사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제가 하겠다고 공약으로 걸지 않겠습니다. 주민의 요구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게 과연 현재의 세계에서 그 지역 주민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면 함께 노력하고 거기에 제가 보조자가 되는 거죠. 그걸 전적으로 제가 하겠다고 뻥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윤관의 제일 첫 번째 공약은 빈칸으로 내어놓겠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때로는 갈등을 중재하고 때로는 시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듯이 신윤관의 시민정치의 공약정책은 척하는 늘 시민의 말을 듣는 걸로 비워놓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는 세 가지의 중점을 둬서 신윤관의 시민정치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시민의 편에서 진짜로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저와 함께 시민운동가 출신들이 기자회견을 했듯이 의정활동을 시민과 충실히 소통할 수 있고 늘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시민의정소통회 같은 걸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정활동이 당선되고 나서는 저 혼자만의 활동이 아니라 시민의 뜻대로 시민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시민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한 20년, 92년부터 85년부터 안산에 있기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안산에 있으면서 늘 안타까웠던 것은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도시가 저는 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까운 중앙동이나 우리 도심의 상가가 밀집된 어느 지역 가보시죠.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공간보다는 늘 어른들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져 있고 도시의 공간이 그렇게 여전히 지금 마련되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청소년들 학교 폭력 문제가 최근에 굉장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저는 CCTV나 경관을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의미의 학교 폭력을 해결하려고 하면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저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유권자는 아니지만 이 청소년,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세대 정치를 저는 두 번째의 제 정치의 목표로 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 지역구, 제 의정활동의 멘토로서도 이 청소년들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관심을 두고 기울이는 사업 중에 하나도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이런 저의 의정활동의 청춘 멘토, 청소년 멘토를 구성하는 일을 선거운동과 함께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는 게 두 번째 저의 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동안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했던 것은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녹색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반도에 있어서 최근 환경단체나 또는 녹색당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탈원전을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도 이행기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녹색으로의 전환을 이루지 않는다면 특히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틀리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지만 원자력 발전소 고리 원전 1호기 같은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폐기 처분하고 하는데도 굉장한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결정을 19대 총선, 19대 국회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의 시민정치의 꿈은 녹색 정치를 구현하는데 제가 제 정치적 역량과 모든 당내에서의 활동을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정치,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 그리고 녹색 정치 이렇게 세 가지가
신윤관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이 말씀하셨듯이 참여하는 시민이 세상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직은 제가 초보입니다. 요새 아마 기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웬만한 후보들은 엄청난 사람과 물량을 동원해서 인적 동원을 통해서 개소식을 뻑적지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개소식 대신해서 저는 개소식은 정말 말 그대로 사무실 개소식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2월에 개소식을 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까운 우리 동네 이웃 아저씨의 제가 정치에 출발하는 격려사를 듣고 저와 또 한 연립 지하에 같이 살았던 이웃집 제 친구이자 제 막내 아이의 친구 아빠의 정치적 잠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한 20여 분 모여서 저를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 분들과 개소식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후보들이 해보다 보니까 한 번은 저도 후회가 됩니다. 아, 나도 좀 이렇게 크게 할 걸. 그렇지만 다시 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렇게 동원했던 정치, 그렇게 줄댔던 정치, 그게 지금 우리 정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미약해 보이더라도 시민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서툴러 보이더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새로운 결과를 원하는데 방법을 과거와 똑같이 쓴다면 새로운 결과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구태의 정치에 짜증내 하는데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줄대고 동원하고 이런 정치로 또 한 번 시작한다면 저는 그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윤관은 새로운 결과,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아직은 서툴지만 묵묵히 준비된 역량으로 시민정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역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지역 언론사에서 수고하시는 기자님들을 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력으로 정말 안산 정치의 새로운 심장이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통합을 넘어 혁신의 가장 적임자가 누구일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 교체는 퍼거슨 감독이 결정합니다. 올림픽 대표팀의 선수 교체는 홍명보가 결정합니다. 이제 안산시 상록구을의 선수 교체는 유권자가 결정합니다. 당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공천혁명을 통해서 국민 경선, 시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방향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기자님들이 펜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할 때는 늘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고 선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선수 교체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오늘 참석하신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